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25살의 정조. 여러분들 왕이 된 정조를 보는 덕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이렇게 뭐 덕이만 예 맞아 예 갈게요. 좋아요. 거의 그 마음. 예. 거의 그 마음. 그 마음이죠. 내색은 안 해도 그동안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이 쓰이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덕임은 왕이 된 정조와 그 옆에 왕비로 선 효의왕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응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궁녀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까요? 성덕임. 맞습니다.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궁녀가 수백 명이어도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누구다? 성덕임뿐이었다라는 오직 겁니다. 성덕임. 네. 교수님, 정조라면 이런 마음도 좀 적어놨을 것 같거든요. 성덕임을 못 잊고 있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말은 못 꺼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성덕임은 후궁 1순위다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진짜 좋아요. 하지만 정조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지금 왕실에 필요한 건 뭐다? 아이. 후사였습니다. 후사. 왕실 큰어른 정순원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을 그냥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1순위는 성덕임인데 안 되죠. 하지만 후사를 잇는 것 역시 왕의 책무였거든요. 그렇지. 덕임이 지금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 진짜요? 그러면 잠시 계시라고. 제가 다시 고백 한번 해보겠다. 정덕임 씨라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지금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안 받아준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어 그럼 성덕임. 성덕임 죽어요? 성덕임 죽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큰 어른이 지금 명을 내린 거예요, 지금요. 그럼 진즉하든가. 큰일 나지, 큰일 나. 자, 이렇게 간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됩니다. 이때 후궁으로 간택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제 동생 홍구경의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을 하였습니다. 야. 당시에 사실은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게 외척의 세력들이 난립하는 걸 싫어했는데 오히려 이제 홍구경이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제 동생을 바로 후궁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외척이 된 거죠. 잠깐만 나도 헷갈린다. 내가 아니고 홍구경이 이제 외척 세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왕의 형님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여동생이랑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요. 매제가 된 거지. 매제지간이. 와. 자, 한상 씨 말대로요. 원빈은 대단한 예우를 받으면서 후궁이 됐습니다. 원빈은 정조와 정식 가례를 치렀고요. 들어오자마자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빈으로 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원빈은 왕실 어른들의 바람대로 후손을 낳는데 성공했을까요?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면 옆에 우리 형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빨리 지금 만들어라. 그죠?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네. 그죠? 네. 야, 실패합니다. 와, 이거는 잠깐만. 진짜 이건 그런 운명 아니에요? 아니 왜? 원빈홍 씨가 입궁하고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궁녀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궁 안에 퍼집니다. 누군가가 궁녀들을 끌어내서 칼을 꺼내 위협한 겁니다. 자, 누가 감히 궁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홍구경이요. 맞습니다. 홍구경입니다. 중전이 원빈을 독살했다고 모함하면서 궁녀들을 고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홍구경은요. 다시 후궁을 들이면 안 된다! 라고 막기까지 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왜냐하면 어쨌건 내가 왕의 외척이 됐는데 그 나의 동생이 1년 만에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 진짜 위기네요. 나에겐 정치적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된 거야. 그러네요. 홍구경의 마음은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선을 넘게 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과해진 거네요. 세손 시절부터 정치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믿었던 홍구경 역시 외척이 되어서 분란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정조는 더 이상 홍구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이선으로 아예 궐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아 예. 실제로. 근데 저희가 촬영할 때 실제로 이서진 씨가 그 당시에 이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임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자진 사퇴로 하지만 그 전날 아마 밤에 만나서 둘이서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사임을 시키면 넌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가거나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일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간다면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이산이 홍구경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홍구경이 그 다음날 사직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그거를 한 방에 받아들이죠. 진짜 마지막 배려네요. 이게 약간 일리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정조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 행사 이전에 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 오. 유일하게 격이 없이 마음을 터놨던 홍구경이 떠난 후 더 외롭고 맞아. 비통하게 정조는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 둘 곳 없는 정조가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굴까요? 성덕이. 네, 와. 성덕인. 정조의 입장에서는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덕임이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후궁 때문에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진짜 최고죠. 그렇죠. 후사도 그렇고 후궁도 안 들여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딱 보면 홍구경이 딱 나가고 나서 네. 정조는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이 마음이 외로워 허하니까 정조가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조가 똑똑하니까 이제는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가 돼 있고 자신이 모든 걸 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후사를 이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니까 뭔가 중간중간 자기가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정조는 15년 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조의 눈빛을 보던 성덕임. 이때 덕임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년 뒤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하였다. 거절, 와, 거절. 왜요? 왜 두 번째 왜 거절을 하죠? 이제는 이유가? 덕임은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성덕임은 왜 두 번씩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요?